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거예요,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의 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이건데, 스스로 우리 몸은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단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뭘 하셨죠? 진통이라는 게 왔습니다. 통증이라는 게 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망가질 때는요, 어디 부분이 신경세포에 눌려가지고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으니 재성수리 복구하라고 지금 이제 신호가 와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무시 좀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단, 정화, 치유, 보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단한다는 것은 통증이고 정화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신체 대부분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분산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대변이죠. 두 번째예요. 호흡이죠. 세 번째는요, 뭐죠? 가장 큰 장기예요. 그게 바로 피부라면 피부. 제가 그 지식 탐구 시간에 피부는 제가 내일 올려드렸는지 그래 할게요. 그 피부예요, 피부. 피부는 우리 몸속에 수많은 땅구멍이 있고 그 땅구멍에서 숨을 쉬고 또는 노폐물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온도 조절도 하는 역할이 하는 것이 피부죠. 피부의 재생기간이 며칠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부에 정상적으로 가려면 뭔가를 좋은 거를 바르고 뭔가를 먹다 하더라도 일주 만에 변하는 예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모세혈관 전체를 다시 재생을 하려면 28일이라는 그게 걸리죠, 사실은요. 기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다? 정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은요, 혈액 안에는 백혈구라는 게 있고 나쁜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우리 몸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혈구가 나쁜 바이러스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오면 스스로 우리는 치유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싸워서 이기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유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보존한다. 우리는 항상성 원리죠. 우리 몸은 0.9%의 염분 농도가 딱 맞아야 되고, 그 맞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체액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35에서 7.45. 이게 0.9% 염분 농도. 그 다음에 7.35에서 7.45의 약알칼리로 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보존한다. 그런 게. 즉, 쉽게 해서 0.9에서 또는 체액이 0.9% 염분 농도와 7.35, 7.45의 약알칼리가 상태로 안 될 때는 외부로부터 내부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기타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죠. 여기 바로 보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진단하고 정화하고 치유한다. 요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한다? 바로 면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면역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역력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다. 자꾸 다운되는 현상이 있다. 이게 첫째는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이 면역력이 다운돼요.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냐면 20대 전 후라고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20대 전후부터는 이 면역력이 급격히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역력이 다운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양이에요, 영양. 여러분들이 입에 들어간 게 영양이 다 영양이 아니다. 참 영양이 있고, 그 다음 거짓 영양이 있다. 우리 눈을 속이는 것을 거짓 영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참 영양은 세포가 즐겨 먹는
영양이에요. 이 거짓 영양은 여러분들을 뭘 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 그 다음 이 영양을 분해를 해서 다른 말로 이온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분해를 해서 수송까지 전달한다 이 뜻이죠.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수송하고 전달했는데 이거를 완전 소화를 시켜야 우리 몸은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영양이 수송이 잘 돼야 되고 전달이 잘 돼야 되고 또한 그 수송되기 위해서 완전 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제 제가 부산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강의 시간에. 아니 소화 안 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보셨나요? 없잖아요. 소화가 정말 잘 되는 사람 치고 있잖아요. 잡병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소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소화도 이거는 완전 소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 소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이제는 체험을 하더라도 어떤 체험을 하냐, 극한 체험을 하자. 옛날에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죠. 체험을 하더라도 극하게 우리가 도전해서 한 품목을 가지고 집요하게 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양을 대량으로 해서 한번 넣어보자. 정말 효과 있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도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테니까 그걸 한번 해보셔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양, 수송, 완전 소화. 자, 그럼 병의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 도표가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다. 이 전체를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이해를 했다. 이 전체를 이해하고 대입을 시켰다. 그러면 완전한 몸 수리가 가능합니다. 정말. 진짜. 공감하시죠? 우리 사장님?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동영상이 많아요. 상당히 우리 사장님 잠이 안 올 수 있고 눈요기가 됩니다. 식습관, 저거는 대조적인 근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이 많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식습관부터 쪽까지 안까지 갈 때까지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자, 그러면 식습관. 우리는 식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근한 예로 동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 보이지 않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독소. 숨 쉬는 그 순간에도 독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독소에 노출되면 암 발병률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는데요. 질환으로 노출되기까지 자각 증세가 없어 더 위험한 독소. 체내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대사질환부터 뇌 심혈관 질환, 암, 치매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독소가 체내에 유입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음식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패스트푸드 소비량. 이 가공식품 속에 표백제와 유화제 등 수백 가지 종류의 식품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식품 첨가물의 1년 섭취량은 4kg, 한국인은 무려 25k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첨가물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세포 변이와 염증 물질을 발생시켜 무서운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쌓인 독소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어떻게 해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으셨나요? 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한 음식을 찾진 않으셨습니까? 조미료에 일단 길게 자신 것 같고요. 우리의 입맛까지 바꿔버린 위험한 음식들. 그로 인한 몸속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독소가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식품 첨가물의 사용 같은 경우도 좀 억제가 돼야 되는데, 한국인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5kg. 근데 장기간의 안 좋은 식습관이 이어지면서 장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심각한 불균형에 이르렀다.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당신. 맛없는 고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지방에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면 당신의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지방에 축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독이 되려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줘야 되고, 각종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는 몸속 독소. 자, 잘 보셨죠?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학물질을 많이 드시고 있고요. 우리가 식습관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의 습관에 고치되기까지는 시간이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우리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연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자료에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요. 한 가지 행동을, 습관을 또는 인지를, 그 다음에 요거를 꾸준하게 만약에 한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 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일 정도가 가면요, 그 습관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1000일, 만일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고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습관이 왜 중요하냐? 낮과 밤이 바뀐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었나요? 드시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고, 술도 드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6시 되면은 딱 술을 맨날 먹는 사람은 그 시간 되면 또 술이 당겨요. 왜? 뇌의 조정에 의해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식습관이 문제, 병의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식습관의 시간도 바뀌는 것도 문제예요. 장수촌에 장수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꼭꼭 천천히 씹더라. 그게 바로 장수촌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습관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위장장애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게 위장이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12지장이나 C형이다. 그래요. 여기는 12지장. 여기 바로 12지장. 그 다음에 요거는 식도고, 여기 바로 위입니다. 자, 위는 뭐냐면은, pH 강상승이라 그러죠. 강상승이 한 2 내지 3 정도 됩니다. 참고로 0에서부터 요 14예요. pH 밸런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 7을 중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 4를 약알칼리라 그러고요. 1에 가까운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산성은 박테리아나 균이라든지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도 갖고 있고요. 치유하고
제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문지게 하는 역할들, 뭐 그런 게 바로, pH가 산도가 1 내지 2 정도 되는 강산성입니다. 약 알칼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에보다 조금 높은 거 7.45에서 7.45가 바로 약 알칼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이 약 알칼리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는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녹입니다. 분해를 하고 녹이. 이걸 다른 말로 학자들 하는 이야기는 이온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온화. 이거 갖다 분리를 시켜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온화를 시켜주는 분리는 뭐죠? 바로 위산이 담당을 합니다. 위산이. 이 위산이 2 내지 3 정도 pH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보면 위 안에 주름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세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벽세포. 요 벽세포는 뭐다면은 이 벽세포 여기에 염산이 나와요. 염산.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이는 작업을 합니다. 장내 분비세포 요는 우리의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소화액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름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름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포다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 내벽에 보면 이 내부의 골주름이 아까 보다시피 이 주름판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위산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위세포에서 바로 뭘 나오냐면은 코팅을 하는 액체가 나옵니다. 코팅을 하는 액체가. 그래서 이제 이 코팅하는 액체가 나와서 위벽을 바르죠. 가끔 PM을 접하신 분이 위가 속이 쓰리다라고 하시죠. 쓰리다. 이렇게 하는 원인이 뭘까? 여기 바로 pH, 즉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면요.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아이언, 구리, 만당, 기타 등등등이 있죠. 셀룰론까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시 이야기도 부산에서 했는데 미네랄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이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다? 바로 칼슘, 구리, 망간, 아이언, 셀륨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미네랄이 화학 기호로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포를 보시면 세포 안쪽에는 핵이라 그러죠. 그다음 바깥 둘레에 있는 거를 막이라 그래요.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요. 막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다시피 질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게 바로 ATP 합성이다 그래갖고 열 공장이에요. 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이제 이게 이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정상세포다. 정상세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비정상세포는 뭘까? 우리 사장님. 비정상세포를 보니 학자들이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세포가 여기 플러스 핵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바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또는 막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또는 얘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요 전이차예요. 전이차가 어긋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비정상세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상세포가 우리의 미네랄, 뭐죠? 리스토레이터가 들어가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수용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또 수용성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위에 들어가서 위 점막이 손상됐다. 위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기는 이미 비정상세포예요. 비정상세포다 보니
전이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이차가. 이 전이차가 다르다 보니까 미네랄이 들어가서 프라는 플러스가 있는 데는 마이너스 주고 또 마이너스가 부족한 데는 마이너스를 주고 플러스가 부족한 데는 플러스를 주고 전이차가 틀린 데는 교차를 해서 전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 정상세포가 수리되는 과정에 쓰리죠. 그럼 그걸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겔포스 들어보셨죠? 겔포스. 위백이 손상된 사람한테 겔포스 딱 투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시나 우리가 오후 4시 정도 돼서 액티바이저 있잖아요. 액티바이저. 요걸 갖다 한 7스푼을 넣어서 한번 타 드셔보세요. 100에 100 우리 사업자들도 비쓰리 나야신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겔포스나 위장약을 딱 먹고요. 이거 드시면요. 반응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도 팁이 뭐냐. 혹시 위장이 안 좋냐? 혹시 위장약 먹었냐? 물어보고 줘야 돼. 무뚝대고 막 이게 반응 나온다고 해서 막 잡아요. 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사장님들? 자, 그래서 여기는 위산이 나왔고 음식을 분해하고 또 펩신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요거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할 때 펩신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위가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위세포는 전체적인 위내막 세포는 재생기간이 있어요. 며칠이다. 얘는 2 내지 3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 때에 속이 많이 따갑고 속이 아픈 사람은 주무실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무실 때 리스토레이트를 먹지 말고 뭐를 먹는다? 바로 뷰티를 드시고 아침에 공복 때도 뷰티를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위 점막을 싹 발라서 놓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 위가 손상되면 왜 다음 화면에 보면 이게 나올까? 요 유해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다른 말로 뭐냐면요. 유해균 우위의 장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해균 우위의 장.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사업자님. 자, 위장장이 나는데 왜 대장이 유해균 우위의 장이 될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우리 사업자님께서 병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PM 이야기도 합니다. 자, 여기 무너진다. 위가 무너진다? 그러면 대장이 무너진다. 이 순수예요. 이 병이, 제가 지금 하사표 쭉 해놨잖아요.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네? 요렇게 지금 이제 병의 진행 상태예요, 이게. 요 정도만 우리 사장 이해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 이미 전문가예요. 예. 의사부터 더 낫다니까. 의사는 한 분야에 대해서 휴먼 세포에 대해서 12년간 공부하지만 이 과정이니까 의사보다 더 나서요. 자, 그러면 위장이라 자 방금 조금 전에 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위는 뭐 한다고? 유미접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이 유미접 상태가 뭐라고요? 걸쭉한 죽이에요. 죽.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후 회복 환자한테 뭐 주죠? 죽 주죠. 그 다음 또 뭐죠? 흰쌀밥 줍니다. 이유가 뭘까?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 이 뜻이에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뜻은 뭐냐? 빨리 소화를 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죽과 흰 쌀이죠. 흰 쌀밥을 주죠. 그럼 머무는 시간이 적죠.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하고 만날까? 위에 있는 위산을 만나죠. 위산, pH 밸런스 맞는 위산이 나와서 죽으로 만들어줘요. 죽으로 만들어줬고 여기 죽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12지장이 있습니다. 12지장에서 뭘 만났냐면은 간에서 나온 담즙을 만나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나요. 만나서 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 나왔나요? 유해교 우회장애라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위에서 나온 위산이 좀 부족하고 펩신도 부족하고 위 점막도 흐렸고 암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수술한 때도 있고 절제 수술도 받았고 요런 기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위산이 부족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미접 상태로 못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유미접 상태로 못 만들어줬다는 것은 제대로 소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 상태에서 바로 장으로 들어가면 장으로도 흡수가 아니고 부패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패. 썩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는 수많은 돌기가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돌기가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유해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해균의 참고로 그러면 대장 상태를 알아봐야 되겠죠? 대장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융무가 있고 여기에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융털이. 그리고 얘 부분에 뭐가 있죠? 점액질이 있어요. 이 점액질이 바깥에서 외부는 박테리아 또는 세균, 기타 여러 가지를 잡아먹고 흡착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런데 융무와 융털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바로 혈이 흐르는 모세 혈관이 존재하고 림프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요 간격이 점액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융모와 융털이 있는 이 점액질이 이렇게 없다. 그럼 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로 인해 갖고 세균과 박테리아가 들어가고 이게 뭐라냐? 장누수 증후군은 요렇게 되면은 혈 안에 뭐가 됐죠? 혈액이 존재하고 모혈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뭐냐?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장이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그런 논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또 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지표는 무엇인가요? 복숭아처럼 혈색 좋은 피부, 건강하고 탐스러운 머릿결, 잔병 치레 없이 잘 먹고 잘 자는 것,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보이지 않는 장내 미생물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몸속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그 대부분은 소화기관에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곳. 이곳에 어떤 균이 사느냐에 따라 건강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21세기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강 지표, 장내 세균. 과연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유산균의 효능을 처음으로 밝힌 건 생명 연장을 꿈꾼 러시아의 과학자 메치니코프였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중 하나인 불가리아를 찾은 그는 노인들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다 그들의 식습관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지방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발효유를 즐겨 먹는 것을 확인한 거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유산균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유산균 과학에 큰 공을 세우고
1908년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럼 우리 몸에서 유산균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한 걸까요?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서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들을 많이 증식하게 해주고요. 최근에는 이 장내 면역 체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인 면역 활동이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균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장균 같은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유해균과 그 유익균이 서로 같이 치열하게 서로 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유익균의 어떤 대표 주자를 차지하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그만큼 더 활성을 많이 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암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뭐 아토피 같은 아주 그 난해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산균에 대한 간단한 호기심을 풀어보고 갈까요?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유산균은 다른 데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유산균은 식도를 거쳐서 다시 또 위를 거쳐서 장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야 거기서 장에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까지 잘 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어떤 장까지 잘 도달하는 그런 유산균을 발굴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학자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균의 대명사로 쓰이는 유산균은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일까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영유아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유산균이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독소와 유해균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대장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유익한 세균은 청소부 역할을 하죠. 장벽에 붙어 유해균의 침투와 증식을 막고 유익균을 늘려주는데요. 그러면 장 속 유해균이 완전히 없어야 장이 건강한 걸까요? 실제로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비율로 존재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대인은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유익균의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 인스턴트나 정제 가공식품 등의 섭취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또 과음과 스트레스, 환경오염도 장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기치 못한 항생제의 남용도 유익균과 유해균을 함께 없애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런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유익균이 장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익균의 공식 명칭이기도 한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장내 세균들이죠. 제왕절개, 자연분만 차이를 봤는데 역시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장에는 좋은 균들이 쌓여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출산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마의 그 질에 살고 있는 즉 아이들이 나오는 산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좋은 유산균들을 자연분만으로 나온 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붙여서 받을 수 있는데 제왕절개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산도를 통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못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장에는 유익균이 채워진 속도가 더디고 그리고 나쁜 균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장내 세균, 일단 그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듯이
좋은 균을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받은 다음에는 그걸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생제를 피하는, 의식적으로 피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세균을 다치게 하는 방부제나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장 환경 그리고 높은 유익균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셨죠? 상당히 아마 우리 사장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동영상일 것입니다. 다음에 이 동영상 모임 이런 것들은 우리 사장님이 현장에서 또 쓸 수 있도록 저희 채널 자료실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 필요하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남, 자, 유해균에 대해서 이제 언밸런스가 나면 얼마나 우리가 장애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이 나빠지면 모든 것들이 병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수리, 재생,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장이 나쁜 사람들은 뭐 하시죠? 저희들이 파워 칵테일 안에, 파워 칵테일 안에 보면, 우리가 유산균, 먹이와 유산균의 어떤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PM 파워 칵테일을 좀 드시고 나면, 한 일주일 있으면 변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게요. 몸수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먹었던 것들이 조금 좋아지면 그걸 또 찾게 돼요. 왜 그럴까요? 100일이 안 지나서 그렇습니다. 혈액이 있잖아요. 4에서 5개월 정도 되면 바뀌어요. 그럼 100일이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100일이 지나면 뇌도 인지를 해요. 아,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똑바른 것만 먹고 있네. 저 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안 찾게 돼요. 서서히 안 찾게 돼요. PM 제품 드시고 나서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과일을 안 찾아요. 또 커피도 좋아하시면 커피도 안 찾아요. 근데 완전히 그게 무너지려고 하면 100일이 정도 지나면 그거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장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도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간 손상이 나옵니다. 간이 왜 우리가 자, 대장하고 간하고 연결될까? 아까 여기서 뭐라고 하죠? 혈액에 오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게 혈액에 탁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래되고 나면 요거를 처리하는 것이 어디죠? 바로 간입니다. 간이 무리수를 둔다 이 뜻이죠. 간에 무리수를 준다. 자, 그러면 간 그림은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예요. 자, 간에 무리수를 둔다라고 이야기는 간이 무리가 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담즙이에요. 담즙. 담낭이죠. 담낭. 여기에 담즙을 생산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보통 1리터에서 한 1.5리터 생산한다 그래요. 요 파란 계통이 여기 있죠. 여기 빨간 게 간 동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간문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문맥과 간동맥 두 가지가 있는데 간문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양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간동맥은 산소를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간이 무너지는 사람이 요새는 표적 시술이다 그래갖고요. 요 간 영양을 주는 데 있잖아요. 요 간문맥 쪽에 기계를 삽입해서 요 삽입술로 해갖고 뭐예요? 영양을 일부 차단하는 시술을 합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암 환자, 간암 환자, 간경화
요런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요 간문맥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영양을 요걸 차단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요 담낭이 있는데 요쪽 부분에는 전문가들이 결석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석은 유독 물에 녹지 않는 석회화된 것도 있지만 기생충에 알이 박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M 제품 드시기 전에 PM 제품 드시더라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구충제를 먹으면 좋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충제도 이제 접해보시면 좋아요. 그런 거.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 가지고 원샷으로 없애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담낭, 요 있잖아요, 담낭. 요 부분이 문제가 또 여기 결석이 있어가지고 석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담즙이 흘러나오지 못할 때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이 간을 아셔야 간은 우리 몸의 30% 이상의 혈액을 보급합니다. 저장을 하죠, 저장. 뭐로 저장한다? 글루카곤으로 저장합니다. 다시요. 글루코겐으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글루코겐은 예비 영양이에요. 예비 영양. 요것이 뭐다? 베타세포, 즉 알파세포죠. 췌장의 세포. 췌장세포에서 알파에서 글루카곤이라는 신호가 오면 이 글루코겐은 포도당으로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간은 뭐다? 우리의 당을 올려주는 거다. 췌장은 뭐다?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사장님들. 간은 당을 올려주는 것, 췌장은 당을 낮춰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올려주고 당을 낮춰준다. 그거는 췌장의 알파와 베타세포의 신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얘는 담즙이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 중요하죠. 여기 뭐냐면은 바로 수성화를 시켜준다. 유성을 수성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해서 다른 말로 중요하니까 요 빨간 거로 유화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유화. 물하고 기름하고 희석된다. 그런 거예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 성분은 뭐로 됐다? 지용성으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용성에 우리 지구촌에는 영양 지용성을 수용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하죠. 장에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담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담즙이 몸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한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PM 제품을 딱 보시면 수용이든 지용이든 간에서 나오는 유화시키는 담즙이 없어도 된다 이 뜻이죠. 그게 왜 PM 제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간은 유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PM은 뭐다?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은 뭐로 되어 있을까? 얘는요, 분자 상태로 가면은 분자가 자유롭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여기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머리는 수용이에요. 우리가 분자 상태. 꼬리는 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모든 영양은 얘는 자기가 막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 정자매치로 막 이렇게 뭉쳐 얽혀져 있는데 마이크로솔브 기술에 의하면 머리 부분은요 배를 합니다. 자, 어지럽게 존재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럽니다. 열중시업 차렷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시키죠. 이 머리가 바깥으로 공 모양으로 그리고 꼬리는요 안쪽으로 이렇게 상해져요. 이게 이제 지금 평면 들어서 그렇지 구 모양이에요. 공 모양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소장이나 장에 내려가면은 조금까지는 지성이었는데 지용성인데 수용으로 바뀌었네. 왜? 머리가 수용성인데 바깥쪽으로 탁 돼 있다가 안쪽으로 지질로 이렇게 향해져 있다고요. 여기 분자 재배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자 뭐라고요? 재배열 분자 재배열 여기 하는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화를 못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유화를 못 시켜줬다. 이 유화를 못 시켜줬다. 그러면 장에 가서 수용성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유화를 못 시킨 반유미접 상태로 장에 도달하면요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고 영양 성분이 장에 부패를 하게 됩니다. 장에 부패를 하게 된 게는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 그거로 인해 갖고 혈액을 오염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혈액이 오염시킨다. 요 논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나올 때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간 손상이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장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신장 손상. 자, 신장 손상이에요. 그러면 신장이 손상된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시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아틴 수치라 그러죠. 크레아틴 수치가 1000이 기본인데 얘가 30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투숙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투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신장 그림을 볼까요? 요렇게 생겼죠. 신장 그림이. 신장 그림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이 사구체예요. 사구체 안에는 채로 이렇게 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 모양으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단백질 종류 이런 거는 성분은 빠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자 아주 작은 건 빠지고 안 그러면은 체에서 걸려갖고 재영양 흡수를 통해서 다시 빠꾸시키고 나머지는 노폐물은 바깥으로 끄잡아내게끔 이렇게 만들어냈죠. 배출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장 사구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신장에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장하고 연결된 요로간을 통해서 이 요로간이죠. 이 요로간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대로 못 굴러주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였고 요로간을 통해서 염증. 그리고 남성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성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오줌 소태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짧아요. 그쪽에는 짧기 때문에 남성하고 요로간의 길이가 차이가 많아요. 남성은 한 30cm지만 여성은 거의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사하게 자궁암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 자궁질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암이 번지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립선 이런 것들이 신장하고 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전립선, 요로감염 이런 것들은 뭐다? 요 간은 전부 다 노폐물을 운반하는 기관이에요. 맞죠? 노폐물을 운반한단 말이에요. 노폐물을 운반하는 거는 방어력이 상당히 뛰어나야 돼요.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쪽에는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구강이잖아요.
구강을 이렇게 내려와서 위를 통해서 간도 있고, 요 밑에 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요 12지장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소장이 이렇게 돼 있죠? 7 내지 8m. 그 다음에 요 대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구강에서부터 요 안에 내부에 돌아가는 위하고 돌아가는 C형의 12지장, 소장으로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잖아요. 요 전체적인 관은 내부에 있지만 외부 장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성화되어 있다. pH가요 5.5 정도 되어 있습니다. pH가. 왜냐하면 음식과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또는 박테리아로부터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요 부분이 전부 다 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H가 산성화로 되어 있고, pH 밸런스가 보통 5.5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약산성이죠. 그렇게 돼요. 우리가 피부도, 바깥의 피부도 역시 약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인 비누를 쓰면은 때가 씻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한, 요거는 요로 감염 뭐 이렇게 전립선 여기 관련된 거는 우리가 염분 농도가 맞아야 된다. 이게 염분 농도가 0.9%의 체액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누가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0.9%의 체액과 7.35에서 7.45의 약 알칼리로 돼 있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면역력의 기초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기초. 면역력이 기초다. 이 뜻이에요. 이 면역력의 기초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요 방금 이야기했던 요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이게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장이 무너지면 간이 무너지고, 간이 무너지면 신장이 무너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나오죠. 신장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간 손상이 되면 바로, 여기 보시면, 간 손상이 되면 바로 혈액 오염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장은 조금 더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지나가는 거예요. 간 손상이 되면 혈액이 오염된다. 이제 신장 손상에 대해서는 내가 좀 겉들어 붙인 거예요, 지금 이제. 자, 혈액이 오염된다. 그럼 제가 아까 잠시 이야기한 거를 다시 도표로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 이 그림이 나오죠. 장이 무너지면 왜 그럴까? 융모와 융털이에요, 여기. 융모, 융털, 그죠? 여기는 점맥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손상시키는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글루텐, 바이러스, 유해균, 독소 때문에 요 간격이 벌어지고, 이 간격을 통해서 뭐가 된다? 장누수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혈액이 오염이 되기 위한 시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장이 엄청나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무너지냐, 이제 요 부분이 여기 그다음부터는 뭐죠? 적혈구가 이상하게 변해요. 이거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염분 농도는 0.9%다. 오토 바로브루크 박사예요. 오토 바로브루크. 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1931년도 노벨 의학상을 최초로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약 알칼리 혈액, 요거는 산성 혈액,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체액을 채취를 해보니까 여기는 0.9%가 맞고 있고 7.35에서 7.45가 맞고 있더라. 그런데 산성 혈액을 이렇게 염분 농도가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산성 농도도 좀 뭐가 맞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산성 혈액이 막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개, 3개씩 막 붙어 있고, 적히고. 그다음 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런 현상이 빠지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 폐쇄로 인해서 저산소증이 빠지고 암세포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도표 뭐가 넘어가죠? 방금 저 의혈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모세혈관 폐쇄에 이어진다. 막는다의 뜻이죠. 막힌다 이 뜻이죠. 모세혈관 폐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 뭐라고 한다? 모세혈관 나이가 50%, 50대가 넘으면 50%, 60대면 60%, 70대면 70%가 모세혈관 막히게 된다. 그런데 3분의 2가 막히면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다. 그게 질병으로 드러난다. 70% 막히면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옷에는 70% 막힌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엄청나게 지금 막히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70억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천공이라는 분인가 영양과 산소를 내려주고 나서 노폐물을 끄잡고 나가는 시간이 2초가 걸리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밑에 반드시 적혈구 여기 7 마이크로미터가 0.007이에요. 아주 머리카락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적혈구가 통과해야 되는데 적혈구가 뭐예요? 찌그러져 있다든지 2개, 3개씩 붙어 있다든지 연전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혈구를 또 보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10억 개의 산소 분자가 붙어 있는데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과 10억 개의 산소 분자가 붙어 있다. 요거 한 개에 올랑 적혈구에 요거 하나가 그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산소는 폐생맥을 통해서 심장 조직세포로 가는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폐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몸으로 우리가 도는 거 있잖아요. 도는 거. 그러니까 온몸이 다 돌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적혈구는 이산화탄소를 주고 또 산소를 받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폐순환. 우리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장기순환은 우리 H2O 물 먹는 사람이에요. 물 먹는 사람. 장기순환이 있어요. 그 다음 체순환이 있어요. 체순환. 요 2가지가 있죠. 장기순환이 뭐다? 물을 꿀떡꿀떡하고 씹도 안 하고 천천히 먹도 안 하고 그냥 물 한 2바가지 먹다 해서 아유 물 나 많이 먹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체순환은 세포까지 저 돌아. 우리 몸은 구석구석에 싹 돌고 나서 나오는 것. 여기 바로 체순환.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도 폐정맥에서 하는 거는 폐순환이라고 했죠. 우리가 몸의 세포까지 하는 거를 체순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적혈구 하나가 중요하다. 얘가 수명이 며칠? 4개월 걸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그래서 뭐냐면 몸에 24조의 적혈로 되어 있고 수명이 120일이다. 120일. 4개월이니까 120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세포에 하나하나 세포에 미토콘드리아에 도달해서 ATP 합성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요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 폐색이 되면 20%가 되면 모세혈관 폐색이고 40%가 막히게 되면 모세혈관 40%가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부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저산소증이 유발된다. 이걸 세계 최초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분이었다. 1931년도 아까 이야기했죠?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오토 바르부르크는 종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작은 양의 산소하에서 증식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로 암세포와 산소의 연관성을 규명한 최초의 독일 생화학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같이 1938년도에 코로네오 하이만스 박사 요분이에요. 요분. 그 다음에 이제는 2019년대 윌리엄 캐린 주니어, 피플 클리퍼, 그 다음에 그렉 세멘자,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공동 수상자입니다. 보세요. 뭐를 받겠다? 몸이 산성을 하고 저산소를 하면 우린 질병의 조건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숙하게 뭐 어떤 암은 암은 딴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된다고. 암은 건들면 화를 낸다. 쉽게 해서 가만히 놔둬라. 그냥 내가 견딜 수만 있으면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래서 암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몸은 있잖아요. 아프면 첫째 수술요법, 그 다음에 약물요법, 그 다음 방사선요법, 요거잖아요. 요거 위에 할 게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데 암은 뭐예요? 어디가 암에 걸리든 간에 여기 다 걸리든 그 부위에 따라서 지칭하는 게 바로 암명이야, 사장님. 부위에 따라서 지칭하는 걸 암명이라고. 암명. 이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몸이 여기에 걸렸다 해서 손에 걸렸다 해서 뭐 손암이냐? 이게 아니다고. 체질이 잘못돼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종양이 악성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암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좋아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 영양이 부족하더라. 쓸데없는 영양이. 잘 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종류만 있더라. 이 뜻이죠. 두 번째는 뭐다? 영양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더라. 이 이야기죠. 세 번째, 수분이 부족하더라. 네 번째, 뭐죠? 열이 약하더라. 열이 없더라. 이 뜻이죠. 요 네 가지가 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시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양, 산소, 수분, 열. 그럼 영양, 산소, 수분, 열 맞춘 게 뭐죠? 파워 칵테일하고 리스토레이츠. 뭐라? 그게. 보시라고. 여기 부족한 게 바로 뭐냐? 이거하고 딱 혈액하고 똑같아요. 혈액.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공부합시다. 혈액. 뭐죠, 혈액? 바로 혈장이 있고 혈구가 있어요. 혈장은 한 55%, 요거는 45%. 근데 혈장의 역할은 뭐다? 우리 온도 제어를 하는, 온도를 전달하는 놈이에요, 이게. B컵에 요렇게 받으면 위에 맑은 물이 뜨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바로 혈장. 요거 진하게 안쪽으로 가라앉는 거. 여기 혈구. 그럼 혈장은 뭐예요? 90%의 H2O 물로 되어 있고 10%의 영양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혈구는 세 가지죠. 원, 백혈구. 우리 몸의 파수꾼. 백혈구. 두 번째, 적혈구. 세 번째, 혈소파. 가만히 보니까 이거하고 대입이 되네. 영양? 오케이, 영양. 저 말 맞죠? 저 말 맞다고 해주세요. 영양. 산소, 적혈구. 요 있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수분. PM 제품은 수분으로 해서, H2O 물로 해서 다 희석해가 먹죠. 발효되기 위해서. 예. 그 다음 열, 산소, 열은 뭐예요? 아까 열 운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거 혈장 전체가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 수분은 물로 먹고, 산소는요, 액티베이저, 적혈구 있네요. 액티바이저. 예. 산소. 나머지 영양, 파워 칵테일. 그죠? 이거 다 있네. 산소, 열, 액티바이저도, 열도 액티바이저. 맞죠? 수분은 물로 해서 먹고. 맞지 않나요? 해서 우리 사장님도? 안 들리는가 봐요, 이제 또. 잘 들리고 계시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의 구성 성분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서 여기 그러면 우리의 3종이 왜 기본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뭐 반복이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휴먼 세포다라고 돼 있죠. 산소가 세포를 운명을 결정한다. 네? 제가 그래요. 산소가 세포 운명이다. 정상 세포는 거의 100%예요. 휴먼 세포는 뭐예요? 20에서 40% 부족한 상태. 종양 세포는 네? 부족하죠. 그 다음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세포는 이렇게. 그래서 산소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운명을 달리할 때 뭐죠?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타이틀이 되겠죠. 여기 제가 산소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휴먼 세포화가 되고 휴먼 세포에서 다시 어디에요? 염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염증이 우리 몸에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그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암으로 간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에서 염은 불꽃염. 이 한자의 뜻처럼 염증은 우리 몸에 큰 불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급성염증과 우리 몸을 공격하는 만성염증으로 나뉩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빨갛게 부풀어 오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바로 급성염증인데요. 자, 흔히들 급성염증을 장대비에 비교합니다. 자, 이 상처로 인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 부위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만성염증은 가랑비에 비교됩니다. 양은 적지만 서서히 쏟아지며 모든 것을 적시는 가랑비처럼 만성염증은 증상 없이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은 질병이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몸 곳곳에 쌓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고열량 음식이나 불규칙한 수면, 흡연,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원래 염증 반응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 몸이 손상을 받았을 때 그걸 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급성염증이죠. 급성염증이면 이걸 이제 우리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서 이걸 죽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반응 등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혈관이나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처럼 만성염증 과정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요. 또 급격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면역 그 염증 반응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잘 보셨죠? 염증에 대해서 조금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수명이 있어요. 세포도 위에 붙어있는 점막세포도 수명이 있고 간에 있는 세포도 수명이 있고 다 우리의 장기에 있는 것도 수명이 다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곡이 다시 재생되고 다시 성장해서 우리의 원래 기능대로 하려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재생의 주기다. 그런 게 세포의 재생의 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비근한 여러 이 그림이에요.
이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백혈구 평균 48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균 48시간 동안에는 뭐다? 기다려줘라, 백혈구. 적혈구 120일, 그죠? 혈소판 4일에서 10일, 정자 2일 내지 3일, 정자가 차고 다시 어떤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이 2일 내지 3일, 난자는 10시간에서 24시간, 내장세포는 수일, 내장세포요. 위장세포는 2.5시간 또는 수일, 약 한 48시간 이틀 보면 돼요. 위장세포는. 피부는 28일이라 되어 있죠. 28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두피에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두피세포는요, 지류성 피부염, 두피에 문제 있는 사람이 저희들 제품 먹고 다 막 번져요. 그런데 지류성 피부에 따까리 같이 막 앉아갖고 막 벗겨지는 사람 봤어요. 저 초기 때. 그럼 누가 했는지 알아요? 여수에 EVP에 있는 박용진 원장님께서 피부샵 하고 계시죠? 거기에 웬 남자가 왔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벼. 얼굴도 괜찮아. 그런데 제가 두피 보고 환장을 했어요. 염증이 말로 표현해갖고요. 완전 딱딱지가 앉아고 완전히 뭐 고름 같은 게 머리에서 나와. 그런데 참 우리 박용진 사장님 대단하셔요. 내가 보면. 그때 제가 초기 때에 사업할 때인데 와 박용진 사장님 들어오셨네. 말도 못해. 그런데 우리 박용진 원장님께서 그걸 참고 몇 개월 동안에 치유를 해주더라고. 치료된다 하면 뭐 그렇지만 우리 제품 먹고 같이 하는 거야. 그 장갑 끼고.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박용진 원장님은 기필코 저 사람 챔피언 간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간다.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지 뭐. 3년 이내에 가니까. 분명히 간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두피 이야기하는 게 생각나서 이야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의 내벽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죠. 방광 내벽. 피고름 다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피고름 나왔어요. 진짜 그때 사진 그거 한번 공유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방광 내벽은 그래서 전립선, 방광염 이렇게 있으신 분은 2개월 걸린다는 거. 참고로 우리 사장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건육, 간, 간은요 7개월 걸려요. 7개월 평균적으로. 그래서 건육, 간, 췌장, 혈관 세포들은 120일에서 200일 120일 그러니까 200일이 7개월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뼈, 건육, 간 요거는 건육에 붙어있는 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 조직은요 7년이고요. 손톱, 발톱 6개월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톱, 발톱 뭐가 없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무좀도 없어지고요. 뇌 세포는 60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신경세포 있잖아요. 요 신경세포가 바로 우리 알츠하이머나 또는 파킨슨병 이렇게 좀 문제 있으시면 7년 정도 걸리는데 7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는 1년 정도 보니까 상당히 호전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자궁내막 30일, 위장점막 4일, 그러니까 위장세포 이정점막 한 48일, 2 내지 3일 보면 됩니다. 이렇듯이 건강하려면 세포 주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포 재생 주기에 맞춰서 우리는 면역력이 회복된다. 그때 세포 재생이 일어나면 뭐가 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염증이 다발성 염증이 되고 얘가 요때에도 잡지 않고 혈액 속의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암이든 혈액을 통해서 돌다가 얻은 부분에 안착하면 그게 바로 암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은 뭐라고 된다? 산 위에 매산자 위에죠. 이게 바로 산 위에 입구 세 개입니다. 그죠? 태산같이 많이 먹으면 산같이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고 그리고 암에 걸리면 산 위에 가서 많이 먹어라 라는 속뜻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암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암을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은 자, 그러면 이리 좋은 제품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PM의 타이밍을 맞춰서 사업을 조금 하라는 뜻입니다. PM의 타이밍. 자, 오늘 PM의 타이밍이 왜 맞냐? 그게 바로 요 그래프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시면 상위 5개 회사 매출이에요. 여기 바로 우리가 PM이에요. 여기. PM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600억, 5,700억 했죠. 네, 여기 요렇게 또 될 거예요. 그거 요래 됐고, 후내년은 요래 됐고요. 그 다음 3년 쪽에는 요렇게 됩니다. 요래 된다 하면은, 이제는, 그래서 3년 정도 가면 우리 1조 5천억 정도의 대한민국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 구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났다, 여러분들. 3년 정도. 이래 되면 여러분들의 꿈도 성취가 되고, 갖고 있는 인쇄 수입도 영원히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PM이 정착하고, 대중화 선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PM에 사업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요 멤버가 모일 수 있는 멤버, 즉, 이는 인프라라 그러죠. 이거를. 인프라가 모일 수 있는 과정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PM이다. 이유가 바로 첫째, 재구매율이 뛰어나다라는 거. 내가 한번 전달하면 그 소비자가 계속 인지를 했고 좋으니까 재구매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통과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뭐 치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까운 일본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들, 신제품도 대기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새로운 신규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게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즉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한다? 바로 생태계가 돼 있다, 이 뜻이요. 네, 생태계. 어떤 환경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돼 있는 상태가 바로 재구매율이고 신제품이고 신규 멤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사장님한테 사업의 중요한 조건은 나 자신이 요거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루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 강조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순천 가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사장님들 아셔야 될 게 뭐다. 흐름을 파악하라. 흐름. 뭐예요? 흐름. 나의 하루의 일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파악을 해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다 플러스 체계를 씌워라. 체계. 체계가 뭐죠? 나의 체계, 나의 체계. 시스템 체계가 아니고 나가 어떻게 하루, 주일, 예. 그 다음에 요는 구체적으로 나의 움직일 수 있는 계획표, 이런 것들이죠. 이 체계를 씌웠는 흐름을 파악하고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알아봐라 말이야. 알아봐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 네 자신,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거기다 맞는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파트너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흐름, 체계, 문화. 요것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요건이다. 그래서 무조건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왜? 저는 PM만 하고 끝낼 테니까, 인생을. 아무리 큰 떡이 오더라도, 나한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오더라도 저는 PM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나서 나중에 한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수의 진을 쳤단 말이에요. 내가 물 건너온 배도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진퇴양난, 쉽게 뒤에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자리에서 파트너하고 목숨 지키겠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엄무하게 다음에 가기 위해서 전초조는 기지를 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꼬라지 못 봅니다. 그래서 내만이라도 잘하자.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1부는 요거로 마치고, 요거는 저녁 때까지 재방송 볼 수 있도록 제가 놔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시 정도 돼서 2부에 대해서 우리 인간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PM 사업 하면 꼭 요것만큼 초보든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해가 왔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명이 길어. 우리는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거를 하고 먹는 거는 좋은 먹는데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젊거나 나이 드시나 정신 환자가 많아. 자기가 바라보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 정신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4시 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 나중에 4시 돼서 2부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에 대한 거 이야기를 조금 보고 This is an opportunity to partner with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trusted family-owned companies in the world. This is your opportunity to become part of PM International. PM International is a leader in the distribution of premium quality products for health, fitness, and beauty from inside and out. Our premium product line can be found in near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Setting the standard for quality, purity, and safety, every single one of our products is certified doping-free, giving world-class athletes the confidence to use our products. In fact, PM International helped athletes bring home 33 medals during the Sochi Winter Games. But it isn't just elite athletes who benefit from our products. Whether you're a fitness enthusiast or a working mom looking for safe nutritional supplements your whole family can use, PM International's products are for you. What really sold me on the product was the fact that I could give it to my 5-year-old, I could give it to my 81-year-old grandmother, and I could share it with every single person that sat in my chair and feel really good about it. PM International has sold over 300 million individual products in over 40 different countries. But those numbers only tell part of the PM International story. In the early 1990s, Rolf Zorg, the founder and CEO of PM, learned that his grandmother had taken seriously ill. Determined to find a way to help his grandmother, Rolf reached out to a researcher mentioned in a news article about a CoQ10 nutritional supplement. I learned about the power of nutrition supplements, what they can do to help a person to stay healthy. And I went home, took the first box of CoQ10 home and gave it right to my grandma, and you know what? She got better. And she was on stage on a big event in our convention in the age of 90 and had so much fun. Rolf's grandmother inspired him to learn more about preventative healthy nutrition. And in 1993, PM International was born. The company is committed to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the safest, highest quality products for health, fitness, and beauty. The FitLine products give your body the nutrients it needs, giving you energy to start the day, keep going all day,